안녕하세요. 헬로아시아의 강효주입니다. 오늘은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딥시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딥시크라는 기업이 오픈 AI만큼이나 괜찮은 성능의 AI 모델을 가지고 나오면서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재 정책이 실패한 거냐, AI 생태계가 중국처럼 오픈소스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AI 하드웨어 중요도는 떨어진 거냐, 그 밖에도 논쟁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죠. 사실 딥시크의 등장으로 세상이 놀라게 된 건 중국의 AI 생태계가 너무 베일에 쌓여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베일을 벗겨보려고 합니다. 중국의 AI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을 짚어보면서 지금 논쟁들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가 볼게요.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픈소스에 대한 이야기. 딥시크가 기존의 AI 개발 상식을 깨는 저비용, 고성능의 AI 모델을 발표했고 심지어 이걸 오픈소스로 공개했죠. 연달아 알리바바, 텐센트가 우리도 그런 거 있어 라면서 자체 AI 모델 소스 코드를 공개하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 모두가 중국이 빠르게 기술력을 키울 수 있었던 건 다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어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댄 결과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오픈소스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중국의 클라우드 플랫폼 시장 점유율을 보여드릴게요. 바이두가 32%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그 뒤로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센스타임 순이죠. 이 탑5 중에 오픈소스를 지향하는 기업은 2개뿐입니다. 딥시크를 따라 AI 모델을 공개했던 알리바바, 텐센트죠. 나머지 3개 기업은 모두 클로즈드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그중 점유율이 가장 높은 바이두는 절대 소스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고 오픈 소스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바이두는 클로즈드 전략을 고수할까? 바로 생성형 AI를 위한 운영체제 완위엔이라는 OS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윈도우 OS를 통해서 이용하는 것처럼 생성형 AI를 누구나 쉽게 개발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보통 OS라고 하면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이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왔을 때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보니 뭔가 너무 생소하고 약간 갸웃하게 되죠. 바이두는 OS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 윈도우로 치면 프로그램을 두었는데 그중 하나가 치엔판 모델 빌더 플랫폼입니다. 바이두의 AI 빅모델 어니 4.0과 70여 개가 넘는 타사의 AI 모델 오픈소스로 공개했거나 혹은 본인들이 사온 AI 모델을 사용자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개발할 수 있게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AI 빅모델을 바탕으로 다른 모델들을 융합하는 방식을 통해 더 높은 성능과 비용 절감을 꿈꾸고 있습니다. 왜 딥시크가 MOE, 전문가 혼합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성능은 높였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바이두는 이 MOE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는 이미 잘 만들어진 AI 모델들을 전문가로 활용하는, 그래서 대규모 모델과 소규모 모델을 혼합한다는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국엔 하나의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크고 작은 모델들을 호출해서 사용자가 필요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세상이 발전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각각의 모델들은 각자의 구조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합해서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운영체제가 널리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바이두의 발전 전략입니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더 큰 그림을 먼저 그려나가고 있는 것 같죠. 어쨌든 중국도 오픈과 클로즈드 진영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바이두의 완위한 OS와 치엔판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시장의 또 다른 논쟁거리에 대한 답변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은 맞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독점적 위치를 가질 수 있게 한 것은 그들이 공급하는 후다 소프트웨어 덕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미국과 환경이 좀 다르죠. GPU 칩의 공급 불확실성 때문에 화웨이를 비롯해 여러 중국산 AI 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AI 기업들은 각자 다른 GPU 칩을 통해서 AI 모델을 개발 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이두가 모델과 모델을 융합할 수 있는 환경의 플랫폼을 만들었다?
문제없이 서로 다른 칩을 상호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다는 겁니다. 바이두는 이 기술을 다중칩 혼합 훈련 기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딥시크도 새로운 칩 회사와 협력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는 당연하고 AMD, 화웨이 등 다양한 GPU에서 딥시크의 V3, R1 추론 모델 실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딥시크도 또 다른 방법으로 엔비디아의 쿠다 소프트웨어를 다른 칩에 최적화하는 방식을 만들어냈다는 거니까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은 확실히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 미국이 그걸 가만두고 보겠어?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언론 기사들에서 많이 추측되는 것은 지금 엔비디아가 중국에 주고 있는 H20 칩까지 전면 공급을 금지하는 방법인데 이건 별로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산 AI 칩들의 성능이 그래도 엔비디아의 A800, H800 사이에서 추정되거든요. 그럼 진짜로 중국에 위협이 될 만한 제재 방법은 뭐냐? 지금 만들고 있는 칩을 못 만들게 하는 거죠. 만약 미국이 반도체 제재 범위를 현재 반도체 장비에서 장비 유지 보수와 부품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중국산 칩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화웨이를 예를 들면 어센드 910C는 SMIC의 7나노 캐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캐파에서는 미국 제재가 시행되기 전에 미리 확보해둔 ASML의 DUV 장비를 멀티 패터닝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광 장비가 반도체 장비 중에서 기술력이 가장 높은 만큼 중국이 아직 국산화에 성공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만약 미국이 첨단칩 제조를 막기 위해 대중국 반도체 제재 범위를 장비 유지 보수 및 부품까지 넓힌다면 현재 사용 중인 DUV 장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의미죠. 현재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격에 공격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석탄, LNG 이런 화석 연료 관세 인상을 곧장 발표하면서 러스트벨트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을 압박하는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재와 관련해서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해보면 딥시크가 API 사용률을 확 낮춘 거, 바이두가 타사의 모델들을 모아 모델 간 융합을 시도한다는 거, 결국 AI 개발 리즈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너무 자명해 보입니다. 오픈소스인데다가 비용 부담이 낮으니까 개발을 시도해볼 만한데다가 바이두의 개발된 모델을 팔 수도 있는 구조가 되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딥시크 개발에 참여했던 밸류체인 기업들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아시아의 강효주였습니다.